참 이사장님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연금 개혁도 해야 되고 지속 가능성도 잘 유지해야 하고. 근데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확실하게 생각과 방향이 국민연금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맞춰져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나 특히 젊은 세대들이 묻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자체 지속 가능성은 가능한 건지. 예, 이것이 지금 우리 연금 개혁의 방향이고 앞으로 핵심 내용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금 개혁 문제를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젊은 세대 문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문 질의라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 사각지대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뭐 잘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이사장님도 취임할 때 취임사에 보면은 모든 국민이 연금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각지대를 줄이려면 대체적으로 이 가입자의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가 이 미가입자가 1260만 명이 좀 넘고요. 거기에 한 번도 가입한 이력이 없는 사람이 460여만 명이나 돼요. 그럼 이분들은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가입 구조, 좀 후진적인 가입 구조를 좀 바꾸자 이런 겁니다. 지금 어떻게 가입자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계시죠? 저희 뭐 지역 가입자 그 말씀하시는 거. 그렇죠. 우리가 소득이 잘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무소속자나 가입 이력이 있어도 지금 현재 소득이 없거나 하게 되면 가입 대상자 제외가 돼서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 논의를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가입자의 범죄에 포함시키자고 논의를 하다가 뭐 정치적 행정적 이유로 무산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후진적 가입 구조를 좀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가입자를 좀 많이 늘려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그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무소득 배우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가입시켜서 국민 그 연금의 그런 저변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적용 제외자, 무소속자라든지 적용 제외자라든지 지금 뭐 군복무 크레딧 같은 건 있긴 하지만 젊은 세대에게 사실은 가입의 기회를 더 줘야 되고 맞습니다.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동의하시죠? 맞습니다. 이것이 저는 후진적인 가입 구조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문제가 이게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특성도 있겠지만 국민연금이 생각하지 못했던 제도 외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예를 들면 인구 구조가 변했어요, 지금. 우리가 옛날에 기대 수명이 71세에서 10년 넘어가서 83세가 됐습니다. 예. 이런 바뀐 거잖아. 예. 이런 바뀐 거에 대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그렇죠. 이거는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국가가 이런 그 미가입자들이라든지 적용 제외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지 못했어요. 차라리 가입자들 중에서 약자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거나 지원을 했지만 사실 미가입자들한테는 지원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 혜택을 넓히는 국가 재정을 좀 투입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연금기금이 지금 적립이 충분하기 때문에 재정이 거기에 뭐 역할을 뭐 덜 해도 되고 그런 말씀도 안 되는 다 이제 어느 연구원도 자체 다 보고했잖아. 아니요. 39년에 적자가 시작되고 그거 지금 이 방식으로 가면 고갈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아니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재정이 국민연금에 여러 가지 기여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방안을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이사장님의 스펙과 관련된 문제여서 그래요. 이런 거에 검토하지 않으려고 하고 전형적 자세를 안 가지려고 하니까 지금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으세요? 아니 제가 안 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적극적으로 합니다. 제가 보니까 답변하시는 거 의지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가입구조, 재정지원 이 문제에 관련된 것들을 좀 한번 잘 논의하셔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대체 투자하는 거 있죠. 대체 투자에 ESG 요소 같은 거 없다는 거 아까 말씀하셨어요. ESG 통합 전략 적용하고 않고 있잖아요. 대체 투자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아까 말씀드리지만 ESG라는 것은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책임 투자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고 아까 말씀하시듯이 대체 투자에도 뭐 적용해야 될 부분이 적용해야 되는데 다만 대체 투자는 저희가 그냥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기관이 함께 하는 거라서
제가 뭐 그게 지금 딱 일률적으로 우리가 하는 대로 대체 투자를 하는데 ESG를 막 이렇게 주식이나 채권처럼 이렇게 뭐 획일적으로 국민연금 단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하튼 좀 판단이 좀 서지는 예, 그래서 아니 근데 지금 앞으로 방향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수익성만을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그리고 대체 투자를 운용하는 운용사들 있잖아요. 운용사에 대한 기준도 정확히 잘 해야 그래서 ESG 통합 전략을 운영 방안에 포함시키자는 거고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예를 들자면 여기 항상 많이 나오는 데가 뭐냐면 그 MBK라고 아시죠? MBK 압니다. 예. 뭐 너무 유명해서 뭐 예. 그 뭐 약탈적 투기자본 이상이에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도 BHC에도 그랬고 홈플러스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투기 자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같이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지분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여기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그것들이 실질적으로는 국민연금이 공공성에 미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우리 이사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제가 여기 오늘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이제 그 기금의 수익률을 이렇게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 기금 운영본부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이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의원님의 그런 그 생각을 통해서 과연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냐 하는 거에 간격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돌아가서 숙고를 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하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은 또 논의를 해서 여하튼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ESG가 합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수책으로 소송 결정권을 이관을 해서 주주 소송을 활성화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문제. 이제 이런 문제가 다 사실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돼서 제가 복지부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게 보험료율, 그 다음에 지급 개시 연령, 그 다음에 소득 대체율의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번째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가의 재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일단 보험률에 관해서는 88년도 도입되고 나서 10년 동안 3%에서 9% 올린 거 이게 여태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이사장님,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더 올려야 된다는 그런 컨센서스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지금 소득 대체율은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됐어요. 이거 노후소득 보장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소득 대체율 문제도 좀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소득 대체율하고 그 보험료율 사이에 그 재정의 그 지속 가능성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그 보험료율 수준을 결정짓게 되고 그것이 감내 가능하냐에 대한 그런 이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이게 사실은 본연의 목적이에요. 국민연금의 본연의 목적 중에 하나가 소득 대체율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설계될 때 그 히스토리 아시죠? 중앙학공을 육성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주택 공급 대책 재원을 마련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원래의 목적은 노후소득 보장인데 이게 충실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고 지금 현재도 그 상황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급 개시 연령인데 60세에서 65세로 조정은 됐었어요, 전번에. 자, 지금 현재 평균 기대 수명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논란이 많아요. 노인 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 65세부터 지급해야 된다. 아니면 기대 수명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바뀌어야 한다. 인구구조가 바뀌어서. 여기서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지급 개시 연령을 이제 그 늦추면 정년하고의 그 이제 사익 기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돈을 낼 수 있냐 없냐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물론 이제 연금의 그 지속 가능을 위해서 늘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정년제도하고 연계선상에서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주장하자는 게 아니라 굉장히 묘책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국가 재정입니다. 국민연금만 바라보고는 도당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적 국민연금이 못할 수 있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책임져야 될 문제들을 어느 정도 설계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이사님 생각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지금 연금이 뭐 적립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해서 국가 재정이 뭐 그렇게 지원을 그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연금의 그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젊은 세대나 누군가를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국가가 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